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다 혹은 멘탈이 약하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도 쓰는 말이고 상처받기 쉽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매우 다양하게 쓰는 말이죠. 문학에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상처받은 아기 새와 같은 마음. 야생에서 새와 같은 동물들은 상처를 받으면 곧 죽습니다. 상처받은 아기 새라는 표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할까요? 다르게는 우리의 멘탈이 그렇게 약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어기제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어기제가 특히 강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쇠약해지고 상황에 대해서 무력할 때 주변 자극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예민해졌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해지고 조금 더 무뎌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 충동의 성질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자극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자극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신경증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상황이나 방어기제는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선악의 의도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현실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면, 즉 자기 방어가 너무 심할 때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방어기제는 외부 자극을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최소한의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견디고 지낼 수 있고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가 너무 강하면 어떨까요? 자기 방어가 심각해지면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현재의 자기 상태를 설명할 만한 말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방어기제로 분류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주지와 혹은 합리화가 그 분류에 속할 수 있겠죠. 억압이란 단순히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억 저편에 사라진 첫사랑과 같은 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억압이란 관념을 의식에서 아예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첫사랑과는 거리가 멀죠. 첫사랑은 항상 의식이 될 테니까요. 억제는 수치스러운 감정을 억지로 참는 것이고요. 불편함이 있어도 견디는 겁니다. 합리화란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방어기제 중에서도 사람들이 무척 선호하는 승화가 있습니다. 병에 투자될 에너지를 자신의 일에 쏟아부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화라는 것도 꼭 긍정적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승화에 질투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승화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기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바도르 달리라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로이트 추종자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죽을 때도 유언을 듣고자 그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그러고요. 그는 꿈에 등장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비도를 좀 띄워야 했고요. 그런데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사람이 발기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이상한 소리도 했죠. 진정한 예술가는 발기부전이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 신체적 감각은 그렇게 느끼진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림 작업 끝내고 여자 모델들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발가벗겨 놓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느낌이 좀 있으면 자려고 애썼다 그러고요. 잠들기 전에 자극을 통해서 꿈을 꾸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상해 보이긴 하죠. 정신분석은 무조건 승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분석 주체가 바라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치료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기록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서 방어 기제가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해봅시다. 주로 자기계발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하니까요. 그런 경우에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행동은 굉장히 늦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후 해석을 통해서 관찰이 된다고 봐야죠. 흔히 드러나는 현상에 따라서 방어 기제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어 기제를 검토하는 것은 전반적인 맥락에 따라 검토되어야지 한 가지 행동에 한 가지 개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프로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5분석에서도 5분석은 쥐인간, 늑대인간, 꼬마 한스, 도라, 슈레버의 5분석 사례입니다. 방어 기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후대의 안나가 책 쓴 걸 프로이트가 밀어주다가 방어 기제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들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때도 프로이트는 정신의 자극보호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보호대를 뚫고 들어오는 외적인 사건 외상을 두고 트라우마라고 했죠. 방어 기제는 자극보호대 수준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트라우마는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말을 곧잘 쓰곤 하지만 트라우마 상황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방어 기제가 늘 작동하면서 우리 멘탈을 계속 지켜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중첩된다면 그때는 신경증 문제로까지 번져갈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